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 원격 수업 17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함께 명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명언이 우리 삶에 가지는 의미를 알아봤죠. 명언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까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에 기준,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아마 명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관적인 착각은 객관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소금은 짜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맞아요. 소금이 짜다라는 건 변함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금이 이럴 때는 짜지 않겠지? 이만큼은 넣어야 짤 텐데, 소금은 짠데 그 양을 가지고 많고 적다. 많을 때는 짜지만 적으면 뭐 짜지도 않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건지, 소금의 양과 같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책 40에서 4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세상에서 읽어볼게요. 먼저 세상에서 수행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악업, 나쁘고 악한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을 포함하는 세 가지 나쁜 것을 악업이라고 해요. 악업을 저질러서도 그것이 그를 지옥으로 이끈다. 사소해도 그 결과는 나쁘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수행자들이요, 이게 뭐 누가 이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소한 악업을 저질렀어도 바로 이 생에서 감수되고 경험되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많이 나타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걸 읽어보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작은 나쁜 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나쁜 악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올 거예요. 여기서 좀 앞에 그 소행승은 수행을 하는 뭐 스님이나 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겠죠. 여기서는 아마 스님들 같아요.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똑같이 사소한 악업을 저질렀어도 어떤 사람은 지금 바로 그 벌을 받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소금은 짜다의 이야기로 한번 비유해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또 수행승들이요. 한 사람이 한 줌의 소금을 바로, 그러니까 스님 밥그릇에 적은 물 가운데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수행승들이요, 그 바로의 적은 물은 한 줌의 소금으로 짜져서 먹을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존이셔. 세존은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셔 라는 이야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릇의 물에 소금을 한 줌을 넣으면 짜서 못 먹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네 번째 절이죠. 그랬더니 세준이시여, 바로 가운데 그 물은 적습니다. 물이 그 한 줌의 소금에 의해서 짜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비유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릇의 물에 소금을 한 줌 던지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줌을 가지고 쥐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손에. 한쪽 손에는 똑같은 양의, 여기 이제, 500g의 소금을, 이거 너무 많은가? 그렇게 하자. 100g의 소금을, 밥그릇에 담겨진 물에 넣은 것과, 이게 1번. 자, 2번 이야기 나요, 2번. 여기 또 100g의 소금 한 줌을 쥐고 있어요, 오른손에.
수행생들이요, 한 사람이 한 줌의 소금을 겐지저강, 인도에서 가장 큰 강인데요. 그냥 우리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g의 소금물을 던진다고 한다면 수행생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행생들이요, 그 겐지저강, 한강의 물은 그 한 줌의 소금으로 짜져서 먹을 수 없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대답을 하는 거죠. 세존이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에게 세존이시오, 겐지저강, 한강의 물의 양은 많고 그 한 줌의 소금은 적으니 짜져서 먹을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즉 적은 약의 소금이라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100g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사소한 악업일 수도 있어요. 나쁜 생각과 나쁜 말, 또 나쁜 행동은 그 결과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비유가 좋을지 소금물을 계속 들을까요? 소금물을 내 밥그릇에 넣어서 짜게 만들어서 못 먹는 것과 한강에 던져서 뭐 괜찮은 것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00g의 소금을 거기에 던졌다라는 행위예요. 그것만큼은 지워줄 수 없어요. 그죠? 다만 빨리 짜져서 지금 못 먹는 것과 긴 시간 그렇게 되면 못 먹거나 뭐 부패되거나 또 다른 영향이 생기겠죠. 한강물에도. 그죠? 이처럼 사소한 악업,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던진 것만으로도 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지옥으로 이끈다 라고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수행자들이여 똑같이 사소한 악업을 저질렀어도 바로 이 세상에 감수되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한강에 뭐 소금 한 줌 던졌거니 그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 얘기했죠. 소금 100g을 던진 그 행위 자체가 문제지 그걸 한강에 던졌든 밥그릇에 던졌든 뭐 아니면 뭐 우물가에 던졌든 그것은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소금 100g을 던진 그 행위만큼은 그대로예요. 많거나 많은 물, 강물에 소금을 던져도 짜지 않다고는 하지만 소금은 원래 어떤 거죠? 본래 짠 것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본래 나쁜 거예요. 그것이 친구들이 안 들었으니까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아. 마치 한강에 소금을 던진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업은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행위는 그냥 그대로 짜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100g의 소금을 어디다 던졌는지는 알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수행성들이요, 연기.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과 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서로 의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원인은 굶은 거, 결과는 배고픈 거.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불러가지고 식곤증인 거. 원인과 결과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능한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라는 원인, 좋은 결과를 만들죠. 공부를 안 했다면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무거운 빗방울이 산 위에 떨어질 때 물이 밑으로 흘러서 산의 계곡, 잘 보세요. 점점점 커집니다. 계곡으로 흐르죠. 빗물은 협곡을 흐르죠. 지류를 이루는 것과 같아요. 산에 계곡, 협곡, 지류, 그 다음에 작은 못을 만나고 작은 연못을 지나서 큰 못을 만나고 큰 못을 이루고 나서 작은 강 지나서 큰 강 지나서 큰 바다로 이루고 이렇게 쭉쭉쭉 가요. 빗방울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업들이 모이면 나쁜 순간으로 굳어져서 여러분들을 오글과 매는 그런 것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아닌데 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르죠. 그죠? 뭐 빗방울 하나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 빗방울 매일 모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00원 정도는 없어도 돼. 매일 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36,500원이 될 거예요. 그죠? 10년이면 30만 원이 넘겠고. 이렇게 작은 거지만 나의 행위는 어찌되었던 결과를 만들어요. 빗방울, 계곡, 협곡, 지류, 작은 벗, 큰 벗, 작은 강, 큰 강, 바다가 형성되는 것처럼 연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는 관계에 있어서 그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즉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빗방울이겠지만 그것이 내 몸을 적시는 것처럼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말도 나도 모르게 나를 적시는 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선한 사람이 될까요? 악한 사람이 될까요?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욕을 잘하는 사람, 나쁜 행동을 잘하는 사람 그렇게 돼요. 나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강에 소금 100g 뿌리는 건데 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 친구들은 저거는 아닌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저 친구 나쁜 것 같아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은 매 순간 중요해요. 소금이 짜듯이 매 순간 진지하게 다가서고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소금은 짜대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좋은 거 나쁜 것, 좋은 짓 나쁜 짓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은 꼭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좀 쉬고 내일 공부하지. 다른 친구하고 달라요. 그죠? 오늘 잠깐 비워도 괜찮다고요? 내일 그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고 마치 좋은 빗방울로 나의 목을 축이듯이 조금씩 해서 그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 숙제 할게요. 숙제 보면 41쪽에 이런 걸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는 말이죠. 이 정도는 그죠?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불법 유턴하다가 벌금 냈어요. 우리도 이런 말을 사용한 경험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나만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봅시다. 선생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젊었을 때는 불법 유턴, 도로교통법 위반도 좀 했었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빗방울 같은 그러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하나, 두 개를 적어보세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그 순간 그것을 버리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죠? 손님 며칠 전에도 골동품 가게 갔다가 차를 그냥 세워놨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토요일인데. 그런데 벌점 딱지가 왔어요. 그래서 벌금 4만 원을 내고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교통 단속하는 사람들은 당신 잘못됐어요. 벌금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죠? 그냥 주차장에 넣어놨으면 4만 원이 아니라 한 5천 원 정도면 됐을 텐데 3만 5천 원 괜찮겠지 하다가 선생님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죠? 옳지 않은 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러는 거 있어요. 그죠? 나는 괜찮아.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들의 행동을 좀 문제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두 가지 사례 적어보세요. 꼭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적은 거 가지고 우리가 또 수업에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1쪽 꼭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41쪽입니다. 습관, 무서운 나의 약점이다. 그죠? 좋은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찾아내 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